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1%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 성장률 3.1%에 비해 1%포인트 저조한 성적이지만 시장 예상치인 1.3에서 1.8%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미국 증시 또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74% 오른 3025.86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1% 상승한 8330.21포인트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로 장을 마감하였고, 다우지수 또한 전장보다 0.19% 상승한 27192.4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기 대비 올해 2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1%를 기록하였는데요. 지난 1분기 마이너스 0.4%의 성장률에 비하면 정말 괜찮은 성적이고 1% 안팎의 시장 예상치에도 부합하는 수준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는 겉으로 드러난 수치에 비해 형편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상황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을 크고 넓게 알고 싶어하는 대식가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차례 나눠서 발표되므로 이번에 속보치로 발표된 2019년 2분기 2.1%의 경제 성장률은 추후 한 달 간격으로 두 차례 수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해당 분기의 성장률을 연으로 환산한 연율로 발표하기 때문에 전기 대비, 전분기 대비로 발표하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미국 2.1%의 성장률은 x4제곱은 1.021, x는 4루트 1.021, 즉 1.005209. 따라서 전분기 대비 미국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은 약 0.52%.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한국이 0.6%포인트 더 많은 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미국처럼 연율로 발표했다면 이번 2분기에 한국은 1.0114승, 즉 1.04473, 무려 약 4.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단순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만 놓고 본다면 저를 포함한 우리 보수 우파들이 문재인 정부를 끊임없이 경제 실패 프레임으로 비판했던 것이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는 일순간 전부 가짜 뉴스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통계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쓸모없는지를 기록으로서 생생히 살아있는 경제사를 통해 똑똑히 확인해 왔습니다. 당장 우리가 걱정해야 할 외환위기만 하더라도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경제 성장률과 같은 거시지표는 위기론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괜히 좀 호들갑 떠는 거라고 생각할 만큼 100% 좋지는 않았어도 충분히 양호했듯이 2019년 현재도 저처럼 위기론을 들먹이는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뿌리는 사람들로 지목될 만큼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경제 지표들을 바라본다면 외환위기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하는 경제위기는 보수 우파들이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리고 선동하기 위한 단순 프레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일견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구석 전문가인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위기론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 근거들이 충분히 설득력 있고 실제 많은 국민들이 과거 경제위기보다 어렵다는 걸 직접 몸소 경험하고 있으며 실제 많은 경제 지표들 또한 위기가 왔다는 걸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비록 전분기에는 재고 증가, 수입 감소로 인한 순수출 증가 등으로 일부 착시 효과가 있었고 이번 2분기에는 R&D, 설비 투자 수준을 반영하는 비거주용 고정 투자 지표가 0.6%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출은 5.2% 감소, 수입은 0.1% 늘어나는 등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 정부 지출은 5%로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잘 나간다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한풀 꺾이며 둔화할 것이라는 예측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것은 물론이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개인 소비 지출은 늘어난 반면 기업 투자는 약화되는 등 신호가 혼재된 양상, 미국 경제는 낮은 실업률과 임금 인상에 의해 지지되고 있지만 세계 경제 둔화와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미래 전망을 짓누르고 있다 라고 평가했듯이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4.3%를 기록하며 전분기에 비해 1.1% 급격히 증가하는 등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개인, 기업, 정부 등 시장 경제를 이루는 기본 주축들이 조화롭고 자연스럽게 잘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직전 1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0.4%, OECD 36개국 중 꼴찌, 2분기 경제 성장률 1.1%, 그런데 정부 기여도가 1.3%, 민간은 마이너스 0.2%, 1분기와 2분기를 합친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이지만 그 반기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있는 2009년 상반기의 마이너스 1.5% 이후 최저.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부도 분명히 시장 경제를 이루는 아주 큰 축 중의 하나이기에 정부가 모자란 민간 영역을 메꿔줄 수도 있고 정부가 민간 영역보다 성장률 당연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로지 정부만 잘 사는 중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세금 284조 원 역대 최대, 작년 조세 부담률 21.2% 역대 최고, 실업률 역대 최고, 경기 선행지수 역대 최장 하락, 소득 분배 집계 이후 최악, 일자리 최악.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도 아니고 특별히 외부적 리스크도 없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한 건 오로지 애국심만 강조하고 세금에 의한 세금을 위한 정책만 남발하며 민간 영역의 돈을 정부가 다 빨아들이고 그 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선심 쓰는 양 마구 부려대는 문재인 정부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찌 대한민국 경제가 파국을 맞이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미스터리입니다. 외화 내빈, 세금 주도 성장, 문재인 강점기 하의 대한민국을 정확히 추격하는 문구입니다. 정부가 문제인데 정부가 나서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자 어불성설입니다. 오로지 정답은 정권교체뿐입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